이어지는 내용은 교재 157쪽에 나와 있는 2016년에 시행했던 이제 세 번째 시험 문제, 관련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 입력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서식 지정하는 건 뭐 동일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 글꼴 바꿔주고, 굴림체 뭐 이런 거로 바꿔주고, 뭐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굴림체, 그 다음에 크기는 20, 행의 높이는 30. 제일 만만한 게 이런 형태예요. 그 다음 얘네들 병합하고 블럭 잡고 블럭 잡고 블럭 잡고 한꺼번에 병합 처리해도 되죠. 예. 여러분들 이 병합하실 때 얘네들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병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꽝 돼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 따로 블럭 잡고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아서 각각 병합하는 거예요. 각각 병합하는 거. 아니면 하나씩 하셔도 되고요. 예. 그 다음 A 네 번째부터 H의 다섯 번째까지는 셀 스타일인데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 과정을 어제 수업을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셀 스타일이라고 안 나와요. 스타일만 있지 셀 스타일은 안 나와요. 그러는데 요 창이 얘가 작으면, 이렇게 작으면 셀 스타일이라고 뜨고요. 이 창의 너비가 넓으면 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러분은 지금 해상도가 더 넓잖아요. 더 넓으면 저하고 달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댁에 있는 모니터는 해상도가 더 넓을 수 있거든요. 우리 강의실보다. 그러면 요 스타일 목록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좁으면 셀 스타일이라고 뜨는데 보세요. 얘를 더 좁히면은요.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요런 식으로. 너비에. 그거는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강조색 5 저쪽에 있네. 그렇죠? 얘를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H 17번째까지 모든 테두리 둘러주시고 또 굵은 상자 테두리 둘러주시고 가장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C 6번째 생산 단가, 그 다음에 E의 6번째부터 F의 17번째까지, 그 다음에 H 6번째부터 17번째까지. 즉 생산량과 수출량의 개수 쪽 빼고 금액 쪽 블럭 잡아서 몇 만원 하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줘서 몇 만원 나오게 하래요. 그러면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샵, 샵 0 찍어준 상태에서 위에다가 몇 만원 하고 써주면 요 뒤에 보기에 얼마 만원 하고 콤마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만원이란 글자 나온 거 되면 요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기본 너비에서 저 만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말 두 글자는 영어로 숫자로 네 글자거든요. 너비가 알아서 조정이 돼요. 너비가 조정돼요. 예. 그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 다음 F의 네 번째. F의 네 번째니까 수출이란 글자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하고 백스페이스로 다 지워주신 후에 수출 지역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유럽, 수출 지역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그 띄어쓰기 틀리면 그냥 틀린 거예요. 감점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수출 지역 붙여서 콜론 쓰고 붙여서 유럽 쓰면 틀린 거예요. 그냥 그게 2점짜리가. 그리고 엔터 쳐도 안 돼요. 마지막에 엔터 쳐도 안 돼요. 왜냐면 자동 맞춤이라고 하는 거 자동 크기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엔터로 치면 두 줄로 처리가 되니까 안 돼요. 그리고 요거 메모가 들어가 있는 그 박스, 메모 박스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자동. 그래야 딱 요만한 크기로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모르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보세요. 두 줄이 됐잖아요. 두 줄이. 그 마지막에 가서 백스페이스 눌러주면 올라오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아까 메모 표시 숨기기 안 했는데? 제가 뭐 메모 표시 숨기기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동으로 돼 있네. 옵션에서 메모 표시 숨기기를 자동으로 표시하게끔 세팅해 놓은 자리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물론 시험장은 안 그러겠지만 강의실마다 또 우리 여러분 댁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를 클릭했더니 그냥 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 여기에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란 말이 없으면 표시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숨기기 하셔야 돼. 이렇게 숨기기 하시는 게 정답이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하면 메모 표시 숨기기 눌러서 항상 이렇게 펼쳐 놓으셔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격리부 이거나네. 이거나 고급 필터에서 이거나 그러면 다른 줄로 써야죠. 급여가 400만원 이상이거나. A의 18번째부터 여기서부터 C의 20번째 요 안에다가 쓰래요. 뭐라고? 부서가 격리부 급여가 크거나 같다 400000 이렇게 쓰면 되죠. 부서가 격리부이거나 급여가 400만원 이상이거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되죠.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원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고급 필터를 걸어야죠. 데이터 고급 필터 걸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에다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조건 범위 지정해 주시고, 복사 위치라고 하는 항목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문제지수 말하는 A 23번째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누르면 격리부이거나 또는 400만원 이상이거나, 예, 제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5개가 나오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근데 검증을 해야 돼요. 400만원 이상 나오는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일단 400만원 이상 되는 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리부니까 하나 걸리고, 여기도 정유라 씨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격리부가 박기주 씨가 있고, 그럼 5개가 맞네. 맞네. 이렇게 눈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 검증을 하셔야 돼. 그게 제일, 근데 그런 연습을 하시고 나면 안 틀리죠, 잘. 근데 어떻게 했는데 답이 나왔는데 이게 답이 아닌지 맞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 1번.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량이 전체 총 판매량의 중앙값 이상이면 효자 상품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 and median 함수를 사용하래요. 중앙값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는 median 범위를 정해주면 해당 범위에서 순서대로 봤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 예를 들면 는 메디안 1, 3, 2. 그럼 순서대로 봤을 때가 뭐죠? 1, 2,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해당하는 게 2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메디안 가로 열고 4, 1, 2,
3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1, 2, 3, 4잖아요. 그럼 1, 2, 3, 4면 2와 3 사이잖아요. 그때는 2.5가 되는 거예요. 홀수계가 되면 딱 반으로 접히니까 그 가운데 걸리는 게 중간값인데 짝수계가 되면 겹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겹쳐진 숫자의 산술평균. 그건 알아서 해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는 if and 안에 150 이상이라는 거하고 중앙값 이상 이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렇다면 효자상품 아니면 공백 처리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두 가지니까 지금 그러니까 엔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150 이상이라는 거는 판매량 C의 세 번째니까 C의 세 번째가 15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라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메디안 누가 내 총 판매량이라는 게 D의 세 번째가 메디안 D의 세 번째부터 D의 11번째까지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달러가 들어가야 되고 요 공백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총 판매량이 전체 총 판매량의 평균값 이상이면 이런 거잖아. 그러면 에버리지 쓰는 거고 그런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예.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요게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간값이 얼마인지 모르죠.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거를 정렬을 시킨다 그러면 얘가 지금 몇 개야? 9개니까 얘가 중간이죠. 9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딱 중간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 이상이면 얘네들 이상이네. 얘네들 이상이고 150 이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걸리네. 네 가지가 효자 상품이라고 나오겠지. 이게 효자 상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네 가지 나오겠네. 예, 중간값 이상이니까 그 중에서 150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게 나오는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표시하시오. 연차는 기준일 연도에서 입사일 연도를 빼면 되고 나이는 기준일 연도에서 1900을 더한 상태에서 주민번호 앞 두 자리를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얘를 6년차 가로 열고 26세 이런 식으로 표기하래요. 표기 방법이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죠.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된다? today 함수, year 함수, left 함수, 그리고 ampersand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겠죠. 응? today는 없어요. today가 없는 대신에 기준일 날짜가 여기 있으니까 오른쪽 기준일 날짜가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를 이용해서 예.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볼까요? 먼저 몇 년차라는 게 뭐든 요거 연차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거는 그냥 앰퍼샌드로 그냥 편집하는 셈이에요. 편집하는 셈이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는 연차 기준일 연도 이어 기준일 연도가 지금 K의 첫 번째 있네요. K의 첫 번째. 얘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애니까 이렇게 찍어줘야 되고 빼기 입사일 연도 I의 세 번째죠. 이어 I의 세 번째. 그럼 얘가 몇 년 차? 2016년도 기준이니까 2년 차 이렇게 나오겠네요. 2014년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날짜 나이는 이어 또 K의 첫 번째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혀야 되고요. 빼기 괄호 열고 1900 더하기 레프트 J의 세 번째 두 글자를 자르면 되겠네. 그렇죠? 괄호 한번 더 닫고 레프트 괄호를 열어서 닫았고 1900 열기 전에 괄호 열었으니까 닫아주고 그럼 88년생이니까 몇 살이더라? 28? 요거는 지금 2년차 나왔고 요거는 이제 28 나왔으니까 이제 2년차 가로 열고 28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아까 이렇게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2년차라고 하는 거는 얘가 2라는 뜻이고 요것이 28이니까 요 메시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메시지는 앰퍼샌드로 묶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걸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어 함수를 여기다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걸어서 따옴표 열고 몇 년차 괄호 닫고까지가 따옴표로 들어가서 요 28이라고 하는 것에 요 이어라는 경우가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요 뒤에 있는 괄호는 앰퍼샌드로 해서 따옴표에다가 묶어주면 되고 그렇죠? 예. 몇 년차 괄호 열고 몇 살 하고 써야 되니까 는 몇 년차 계산한 거 계산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렇게 몇 년차 괄호 열고는 메시지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몇 년차 괄호 열고는 따옴표로 열어주고 앰퍼샌드로 결합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이 28이라고 하는 거는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괄호를 닫아야 되니까 앰퍼샌드로 괄호 닫는 문자열 결합해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럼 이게 답이니까는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보면 예. 답이 나온 거죠. 이거를 어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강의를 해보니까는 괄호를 저 뒤에 이제 2번 닫는 거라든지 예. 그럼 사실은 1900이라는 거를 더하는 거는 더해서 뺀 거잖아요. 그럼 이 괄호를 하나 빼버리면 어떻게 돼? 이 괄호를 빼버리면 그냥 빼기 1900 빼기 레프트 하면 되죠? 이 괄호를 요거 얘를 괄호를 빼주면 얘가 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빼기가? 이래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요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1900을 괄호 속에다 묶어서 더한 상태로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988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간에 알아서 써도 되지.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거만 처리해 주시면 뭐 오케이 이상 없는 거죠. 문제 3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이 80 이상이고
이면 뭐야? 이면 우수 60 이상 80 미만이면 60 이상 80 미만이면 뭐라고? 보통 60 미만이면 저조 를 표시하시오. HLOOKUP하고 그 다음에 average average if average 함수 이렇게 하래요. 볼까요? 어딘가? 여기 있네. 밑에 요 표가 있네. 표가. 그럼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80 이상이면 우수고 60 이상 80 미만은 보통이고 60 미만이면 다 저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는 HLOOKUP 찾는 값 참조 범위 그리고 순번 그리고 옵션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순번은 뭐예요? 지금 평균에 해당하는 평가를 가져오니까 당연히 두 번째 걸 가져오겠죠. 그 다음에 참조 범위는 B의 25번째부터 D의 26번째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A부터 잡으면 안 됩니까? 라고 A부터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숫자를 갖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될 수가 있어요. 알맹이만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달러 표시가 어차피 다 찍혀야 되고요. 옵션은 뭐예요? 비슷하게 일치니까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찾는 값은 뭐죠? average B15, C15 이렇게 써도 되고 B15부터 C15번째까지 연속해서 지정해줘도 되고 어차피 두 개니까 클릭해도 되고 컴마로 얘를 이제 참조가 만약에 여러 개 같으면 클릭 컴마로 찍어주는 거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답을 만들고 나머지는 뭐 쭉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문제 4번.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스마트폰의 최고 판매가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Tmax라는 함수하고 Tminimum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차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는 게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큰 값이 최대값이고 작은 값이 최저값이니까 는 Tmax 빼기 Tminimum 해주면 답이 되겠죠. 뭐 안에 옵션은 동일하죠? 안에 옵션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제품 코드부터 이렇게 범위 설정해주고 판매가 항목 클릭하면 네 번째니까 4라고 써도 되고 제조회사가 성공해서 이렇게. 자,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영역하고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하고 그 다음에 범위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범위 설정을 해주는 거죠. 요것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함수 방법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뭐가 된다?
F14번째부터 I의 26이 되고, 계산한 항목은 저기 있는 판매가 I의 14번째죠. I의 14번째 또는 4번째니까 4라고 써도 되겠고, 여기는 제조회사가 삼공전자니까는 G 14번째부터 G 15번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함수를 이용해서 봤을 때 요 괄호 속에 들어간 거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동일하잖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하면 답이 되겠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주면 그게 차이가 되겠지. 데이터베이스가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6가지만 낸다 그랬잖아요. D average, D sum, D count, D count A, D maximum, D minimum 6가지인데 그 괄호 속에 들어가는 방법론은 동일해요. 동일하니까는 아까도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뭐 D count A, D count 이런 계열이 함수는 똑같은데 지금은 판매가의 최고값과 판매가의 최저값을 계산하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판매가. 근데 개수를 세는 거는 인원수를 센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를 세는 거는 어떤 항목의 개수를 세라는 건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공전자의 거래 횟수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제품 코드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야? 제조회사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야? 이게 헷갈리는 거죠. 뭐 아무거나 개수를 세도 되죠. D count A 같으면 아무거나 개수를 세도 되는데 D count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세야 되니까 꼭 판매가의 개수만 셀 수밖에 없지. D count 같은 경우의 수는 조건은 제조회사와 상공회사 맞는 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답을 써준다면은 상공전자가 하나, 둘, 셋, 넷인데 제일 최대값이 120이고 최저가 90이니까 30만원 맞네요. 그래서 답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 문제 5번. 이건 뭐죠? 구분이 미술인 제품들의 판매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예를 들면 12,300 이것이 어떻게 변한다? 13,000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해라는 얘기죠. 무슨 함수? 라운드 업 함수하고 sum if 함수를 사용하시오. 여기서 라운드 업 함수에서는 어떤 값을 계산한 후에 자릿수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값은 뭐가 된다? sum if를 쓰겠죠. sum if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하겠죠. sum if에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그 다음에 자릿수에서는 1, 10, 100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구분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미술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합계를 구할 범위에서는 판매 총액이 되겠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분은 A의 30부터 A의 38까지 가겠고, 판매 총액은 2의 30부터 2의 38까지 가겠고, 그럼 얘가 이제 답이 되겠지 뭐. 네. 그럼 여기다가 답을 써주면 오케이, 답이 들어가겠네요. 우리가 함수를 많이 풀어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함수는
좀 헷갈리시고 아직까지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왔던 패턴 그대로 또 나오고, 그리고 생뚱맞은 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패턴이 달라지는 거. 근데 걔들은 연습을 해보면 수월해지고, 연습을 안 하시면 진짜 생뚱맞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함수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함수 문제는 다 풀어본 것 같습니다.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시는 분석 작업은 시나리오를 하는 거래요. 시나리오 문제 나오면 항상 염두에 둘 게 뭐라? 이름 정의하는 게 있는가? 그래서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 시나리오 2번은 세율 인하. 이 이름 정의 말고 셀 이름 정의하는 게 나왔죠. B 18번째 셀은 5번은 안 해요? 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B 18번째 셀에다가 세율, G 7번째 셀이 요건데, G 7번째 셀 여기다가는 또 속의 1월, 또 여기는 속의 2월, 여기는 속의 3월,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각각 네 군데다 정의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B 18번째도 클릭하고 세율 하나 이름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G 7번째 셀에다가는 속의 1월, 그 다음에 G의 12번째 셀에는 클릭해 놓고 나서 속의 2월, 그 다음 여기는 속의 3월, 이렇게 각각 이름을 세 군데를 정의하고 속의 세월까지 합쳐서 네 군데를 정의해 주시고 마지막에 엔터 쳐주면 되겠죠? 예,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뭐죠? 이름을 정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시나리오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시나리오는 뭐 아무래도 아무데나 그냥 클릭해 놓으면 되는데 어차피 세요를 바꾸는 거 아닌가요? 세요를 바꾸는 거죠? 그럼 여기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제일 편해요. 변경되는 셀에다 클릭해 놓고 나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추가할 때 이 변경되는 셀이 자동으로 세팅되잖아요. 클릭하고 들어가면. 물론 다른데 클릭하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 변경되는 셀은 지정해주면 돼요. 이건 지정해주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이라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고, 이때 변경되는 셀이 아까 마우스로 클릭하고 시작한 셀이 아니라 세율이라고 하는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확인. 얘가 현재는 12% 0.12였는데 0.15 또는 15%라고 직접 수작업으로 쓰셔도 되겠죠. 확인. 그럼 이제 시나리오 하나 만들어졌고 또 다른 시나리오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이번엔 세율 인하가 되겠죠. 세율 인하가 되고, 당연히 변경되는 셀은 아까 우리 지정해준 B 18번째인데 아까는 클릭했을 때 달러 표시가 찍혔잖아요. 절대 참조로.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는 얼마로 하라고요? 9% 또는 0.09라고 써도 되겠죠? 9%라고 쓰든지. 예. 그래서 시나리오 두 가지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다 만들어졌으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요약 버튼 눌러서, 이때 결과 셀이 어디라고요? G 7번째 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G 12번째 셀 2월 속에 3월, 이 세 군데가 바뀌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을 해주면 세 군데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율 12%라는 것이 15%나 9%로 변동이 됐을 때 속의 1월, 속의 2월, 속의 3월 문제지 처음에 나와 있죠. 얘들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꾸미라고 한 거니까 확인.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기본 작업, 분석 작업 1번에서 시나리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 분석 작업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인데 혹시 시험 문제에 바로 뒤에 위치시키시오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뒤로 넘겨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안 넘기면 그냥 틀린 거예요. 감점이 아니라. 예, 그냥 10점이 땡 하고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 목표값 찾기입니다. 얘가 10점짜리로 나왔네요. 보통 뭐 시나리오, 부분합, 피벗 테이블이 10점이고 데이터 통합이나 목표값 찾기라든지 데이터 표들은 5점짜리로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런 게 10점짜리 나오면 땡큐죠. 굉장히 수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목표값 찾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 표에서 김은소라고 하는 사람의 만기 지급액이 요것이 700만 원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금리는 변동되는 게 아니니까 기간이 변동돼야 되겠죠. 그렇죠? 기간이 변동돼야 되겠죠. 그럼 먼저 풀어보자.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면 이때 수식셀하고 바꾸자 하는 값, 바꾸려는 값이 7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식셀은 700만 원이 됐으면 하는 그 지역이, 그 영역이죠. 이에 다섯 번째 셀. 그러면 뭔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월 불이백이 바뀌든 금리가 바뀌든 기간이 바뀌든 뭔가 바뀌어야 700만 원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지에 보니까 납입 기간이 얼마로 바뀌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이제 걔들을 클릭 해줘갖고 확인 눌러주면 정확하게 27개월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해요. 딱 700이 떨어지려고 보니까 27점 뭐뭐뭐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대략 27개월인데 그쵸? 이거를 정확히 맞춰주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는 24개월이었는데 얘를 27개월로 하면 27개월은 안 맞잖아요. 정확히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얘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 복잡할 거 아닙니까? 이걸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매크로 작업. 자, 매크로 작업에서 평균 계산한 매크로를 하나 만들고 단추 만들어서 클릭하면 매크로가 작동되게끔 하는 거. 평균은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요. 수식에 가서 자동화계 펼침 목록에 들어가면 평균이라고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바로 평균이 돼요. 여기다 놓고 평균을 계산하면 수건 번호도 숫자잖아요. 그래서 얘까지 들먹거릴 거예요. 그때 이렇게 범위를 재조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해주면 되는데 왜 녹색 점이 생겼냐면 엑셀 입장에서는 얘도 숫자인데 왜 수건 번호는 제외하고 세 가지만 평균을 계산했을까? 혹시 사용자가 실수한 거 아닐까? 라고 해서 보여주는 그런 경우 메시지입니다. 얘는 보기 싫으시면 그냥 무시 그러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매크로 기록 버튼 눌러서 매크로 이름은 평균 여기다 놓고 는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범위 설정해줘도 되고 수식에 가서 자동화계 펼침 목록에는 평균 눌러서 범위 재조정해서 엔터 눌러도 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되고 요 녹색 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두시고 기록 중지. 그 이후에 얘를 매크로 중에 클릭해버리면 얘도 매크로에 포함되니까 빼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3부터 H의 6번째 줄까지. 뭐야? 이렇게 크게? 단추를 여기다 이렇게 지정하래요. 이렇게 4줄에 걸쳐서. 그리고 평균. 얘를 클릭하면 평균이 착 나왔네요. 평균이 나왔어.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A의 3번째부터 E의 3번째까지 영역에는 연한 녹색, 홈에 가서 연한 녹색을 딱 칠하는 거로 매크로를 만들래요. 채우기 색. 매크로 기록 채우기 색. 여기를 홈에 가서 연한 녹색으로 칠하는 거로 하래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 그 다음에 G10부터 H 13번째 여기까지에다가 빗면이란 도형을 그리는데요. 빗면이란 도형을 그리는데 여기다 채우기 색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채우기 색이라고 쓰고 이 글자를 그대로 두지 말고 홈에 가서 가로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하래요. 정확히 가운데 오게끔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해 줄 때 채우기 색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 얘는 원래가 색깔이 없던 애였는데 이 항목을 클릭하면 색깔이 칠해지게끔 해라 이거죠. 그럼 됐네요. 그렇죠? 근데 이 좀 덩그러니 떨어져서 이렇게 도형을 그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보통 여기다 요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다가 요렇게 또 하나 건너뛰어서 요렇게 하라고 했는데 얘는 많이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도형을 그리는 단추를 그리는 영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도형을 그리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크로를 작업하시기 전에는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떠 있어야 되고 이건 옵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이 개발 도구에 관련된 기능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매크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답안 파일은 매크로로 제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매크로 보안이 제외, 알림은 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거는 지금 이 문서를 열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표시는 안 해줬었어요. 근데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를 우리가 저장해서 불러오면은 반드시 얘를 사용할 거냐 물어봐요. 요 위에 노란 띠 줄이 생기면서 걔를 꼭 클릭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눌러야만이 매크로 이 문서가 작성이 됩니다. 물론 시험장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실무에서 또는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마지막 거 해볼게요. 차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차트가 지금 꺾은 선인데 막대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범위를 요소에서 제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려면 데이터 메뉴에 있는 차트 메뉴에 있는 데이터 선택을 눌러서 지역을 변환 눌러가지고 서울은 그대로 두고 부산 그대로 두고 인천 제거하고 대구 제거하고 광주 제거하고 대전 울산 그대로 냅두고 이때 중요한 거는 행렬 전환 한번 더 눌러줘야죠. 원래대로 돌려야 되겠지. 네,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아까 데이터 영역에서 서울, 부산 두고 인천, 대구, 광주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제거하는데 이때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걸 편집하는 것보다는 행렬을 전환한 상태에서 제거하고 다시 행렬 전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답이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을 위에다 클릭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차트 위 눌렀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 영역을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요 첫 번째 거 있잖아요. 첫 번째 거요. 디자인, 차트 레이아웃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그게 변합니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뭐냐면 요 숫자가 변할 수 있어요. 요 숫자가 0에서 또 500까지 바뀌는데 이게 바뀔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 축제목은 없는 애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지. 지금은 원래 아까 이상이 없었잖아요. 차트 위라고 했을 때 이상이 없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는 차트 제목 얘를 분명히 위에다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섞이더라 이거지. 이렇게 섞이더라 이거지.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디자인에 가서 이 제일 첫 번째 거를 클릭해 주시면 제일 첫 번째 거를 클릭하시면 차트 위로 올라가요. 그 대신에 요거는 제거해 줘야죠. 요거는 이건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종류를 세로 막대 첫 번째 거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범례 더블 클릭해서 위로 올리시면 범례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값축이죠. 숫자를 클릭해 주시면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가 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값은 600으로 바꿔야 되고 주단위는 200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 숫자가 변동될 거다라는 얘기죠. 요거만. 그리고 다행히도 흑백 문제지로 출제되는 관계로 저게 빨강인지 노랑인지는 구별을 못한다. 그다음에 상설 시험장에서는 코팅돼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미러 짐작할 때 나왔던 문제가 반드시 또 나온다. 근데 그 나왔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지. 왜냐면 상시 문제가 공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상시 문제 공개를 안 해주거든요. 상공회의소에서. 정기 시험은 문제지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지가 외부로 노출이 되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지만 상시 시험은 안에서 시험 보고 나온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근데 뭐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 보면 항상 비슷하잖아요. 매크로 문제는 계산하는 작업, 합계나 평균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매크로는 색깔 칠하는 거 또는 선 그리는 거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차트는 제목 넣고 범례 조정하고 막대 그래프 뭐 차트 바꾸고 이중축 혼합형이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죠. 뭐 원형 바꾸는 거 뭐라든지 이런 거.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 유형을 토대로 보면 우린 다 풀어봤어요. 종류별로. 함수도 막 지랄 맞게 나오는 문제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유형으로만 함수가 나올 거니까 그거 감안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모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